안녕하세요. 제대로 시작하는 기초통계학 드디어 11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단순 회귀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단순 회귀 분석. 자, 일단은 회귀 분석 하면 제가 인트로덕션에서 설명했지만 회귀학의 꽃입니다. 자, 단순 회귀 분석 뭐냐면 어떠한 변수 하나가 변수 하나가 있는데 변수 하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 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영향력, 원인과 결과 관계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그 개념만 가지고서 설명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상관계수를 볼 때도 공부산을 볼 때도 우리가 파악을 했던 내용들인데요. 같은 표입니다. 자, 보시면 매출액과 광고비 간에 서로 연관이 있을 것인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자, 그거는 우리가 상관관계나 공분산을 가지고 해결했었죠. 그런데 광고비는 매출액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 이렇게 한다면 광고비는 하나의 어떤 변수가 돼가지고 매출액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갖다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여기 2001년부터 해서 2015년도까지의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있죠. 자, 이거를 갖다 가지고서 15개를 갖다 분석을 해서 2016년들을 갖다가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광고비를 들여서 어느 정도의 매출액을 나올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을까? 자, 요런 게 우리 회계 분석에서 우리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회계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간단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개념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는 거예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 물론 전에도 설명을 했었지만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는 개념은 회귀분수에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 일단 독립변수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연구나 조사를 수행을 할 때 그 연구 모델에서 변수에 일어나는 현상을 갖다 설명하거나 원인이 돼서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 그러니까 처음부터 발생을 해서 어떻게 다른 변수로서 영향을 미쳐지게 되는 그런 변수를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자, 종속변수. 그러니까 이게 독립변수는 자기 혼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기 혼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독립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종속변수라는 거는 우리가 연구나 조사의 연구 모델에서 설명이 되거나 결과가 되거나 해서 다른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변수입니다. 자,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이 독립 변수에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여기 독립 변수가 나와 있고 또 여기 이렇게 종속 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가 어떤 자기가 마음대로 어떤 하나를 정해서 하나를 딱 영향을 줬을 때 그 영향을 받고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 변수. 자, 그걸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에 의해서 딱 결정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들어오면서 회귀 분석을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결과 관계를 나타내는 게 우리 회귀 분석이라 그랬었죠. 자, 회귀 분석에서 가장 쉬운 모델 중에 하나인 우리가 단순 회귀 분석을 갖다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그 이후에 또 다중 회귀 분석 혹은 뭐 중다 회귀 분석이라고도 하는데요. 다중 회귀 분석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회귀 분석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독립 변수라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립 변수 앞에서 영향을 주는 거 우리가 보통 x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는 거 보통 y로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단순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 x가 종속 변수 y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식 어떤 회귀 방정식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독립 변수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 거 자, x가 반드시 하나여야만 됩니다. 변수가 하나가 다른 하나에 영향을 미치는 거. 자, 아까 보면은 광고비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거.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건 광고비 하나뿐만은 아니겠죠. 이 광고비 외에 뭐 직원 친절도다 뭐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받다. 그렇게 하면 이건 이제 다중회귀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회귀 분석은 이렇게 단순하게 독립 변수를 단순하게 하나로만 딱 체크를 해서 파악을 하는 게 우리가 단순 회귀 분석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귀 방정식, 이 회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건데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이 회귀식을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변수 x를 원인으로 해서 y가 어떻게 될 거, 자, 요걸 추정하거나 혹은 어떻게 될 거라는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게 회귀 분석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를 갖다가 판단을 하거나 추정을 하거나 예측을 하거나 설명을 하는 것, 자, 요게 회귀 분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방정식을 갖다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일단 한번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연과학, 자연현상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x의 변화가 y에 영향을 주는 게 거의 1대1로 짝을 이뤄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옮겨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현상들이 이렇게 x가 얼마만큼 변화를 했을 때 y가 얼마만큼 변화하는 것들이 거의 짝을 이뤄서 1대1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 함수식을 갖다가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이렇게 해서 1차 함수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럼 1차 함수가 자,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는 베타 0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기울기는 우리가 베타 1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1차 방정식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사회과학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는 이게 반드시 1대1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인문사회과학에서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광고비 매출액 요거 하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광고비만 있을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광고비 매출액 15년간의 그 경기 상황을 보더라도 얼마만큼의 광고비가 들어가면 반드시 얼마만큼의 매출액이 나와야 된다. 이게 자연과학인데 사회과학, 인문사회과학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그 회사에서 숙련도, 기술이나 업무 능력 혹은 직원들의 능력, 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겠죠. 또 그것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경기 현황, 경기 상황에 따라 종속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사회과학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이렇게 하나의 직선으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빨간색 점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빨간색 점으로 나타내는 걸 갖다가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거기서 나타나는 평균선,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평균선을 그어가지고 우리가 회귀식, 회귀방정식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요 x 이 자연과학에서는 fx 해가지고서 방정식 바로 나오게 되지만 인문사회과학에서는 우리 조건부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평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x가 발생을 했을 때 y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갖다 기대값으로 나타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식은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함수식이 딱 특정이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조건부 평균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아까 이 경우와 똑같이 여기서도 보면은 x가 x1이 xi라고 하죠. 요게 0일 때 우리가 요 베타 제로는 우리가 상수값을 가집니다. 당연히 이거 y축의 절편이겠죠. 절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어느 정도의 증감하느냐에 따라서 y의 변화량을 갖다 우리가 나타내는 거, 자, 그게 우리 여기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요, 요게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측정이 된 그런 값들이죠. 이런 점들은요.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해서 측정한 값들입니다. 근데 이 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가장 이 점들을 설명하기 쉬운 그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직선을 그어서 직선에 대한 우리가 방정식을 얻어냈습니다. 자, 그 방정식에서 얻어낸 그 베타 1이 우리가 x가 변화하는 변화량, 그 다음에 y가 변화하는 변화량, 자, 그걸 갖다가 델타 x 분의 델타 y, 요거를 우리가 뽑아낸 게 우리가 베타 1이죠. 자, 요게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울기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뽑아낸 우리 함수, 자, 우리가 이 함수는 과연 요 기울기에 대한 요 직선에 대한 함수죠. 자, 이 함수는 실제 데이터들을 갖다가 잘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갖다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실제 데이터를 측정하다가 보면 독립 변수에 따라서 종속 변수의 변화하는 정도가 틀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측정치들의 차이입니다. 자, 이런 차이를 우리는 잔차라고 하는 겁니다. 잔차. 자, 이 잔차를 갖다가 나타낼 때 우리가 아까 계산을 봤던 그래프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는
우리가 표현했었죠. 근데 요게 제대로 다 설명을 못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엡실론이라는 기호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그 틀려졌던 부분을 갖다 우리가 보정을 해주게 되는데, 자, 요걸 우리가 잔차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잔차는 우리가 조건부 평균에 대한 에서 우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조건부 평균이라는 거는 어떤 값이, 자, 기대값이 x가 발생을 했을 때 y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요 함수를 갖다가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100%다 y를 설명을 하질 못해 줍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보면 아까 점을 이렇게 막 찍어 가지고 우리가 평균적인 그래프를 그렸죠. 근데 요거와 차이가 어떤 경우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게 좋은데, 그렇게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그걸 우리가 엡실론 이렇게 표현해서 요거를 우리가 잔차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잔차는 어떤 특정한 변화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이나 규칙성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거는 뭐 아주 막 예측할 수 없을 그런 정도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측할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난다, 그럼 이게 이렇게 잔차로 표현되면 안 되고 다른 변수 플러스 베타 2 x2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새로운 변수로 나타나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분석이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를 갖다 더 이렇게 고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이거는 그냥 미지의 모수로 나타내는 그냥 잔차로 우리가 표현하고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